여러분, 냉장고랑 TV, 세탁기 만들던 그 삼성이 이제는 집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려서 짓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찍어내는 집이에요. 30평짜리 번듯한 단독주택 한 채가 딱 1억 5천만 원. 그리고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놀랍게도 일주일입니다. 진짜로 일주일이면 집 한 채가 뚝딱 완성돼서 그 안에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까지 다 깔린 채로 여러분한테 배송이 됩니다. 이게 무슨 조립식 창고나 컨테이너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근사한 주택입니다. 넓은 주방에 거실, 침실, 드레스룸, 욕실 다 갖춰져 있고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조명 켜고 끄고 문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화재나 누수까지 감지하는 최첨단 AI 기능이 처음부터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요즘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세금보다도 쌀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냉장고 만들던 삼성이 왜 갑자기 집 장사에 뛰어들었고, 이 1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정체는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집을 사고 짓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 집이 태어나는 곳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집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간제작소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삼성전자가 이 공간제작소라는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이랑 손을 잡고 삼성 AI 모듈러 홈이라는 걸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모듈러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레고 블록 아시죠? 커다란 방 하나하나를 공장에서 미리 통째로 만들어 놓고 그걸 현장에 가져가서 블록 쌓듯이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듈러, 즉 모듈 단위로 만드는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땅 파고, 기초 다지고, 철근 세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 붓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벽 세우고, 배관 넣고, 이걸 다 현장에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날씨 나쁘면 공사 못하고, 비 오면 콘크리트 못 붓고, 겨울엔 얼어서 또 멈추고, 이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주택은 이 과정의 80% 이상을 공장 안에서 미리 다 끝내버려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는 실내 공장에서 벽체 만들고 배선 깔고 수도관 넣는 것까지 다 맞춰 놓는 거예요. 이 공간 제작소 공장이 진짜 볼만합니다. 공장 안에 유자 모양으로 생산 라인이 쭉 깔려 있어요.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차 한 대가 라인을 따라 돌면서 완성되는 것처럼 집도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벽이 세워지고 배선이 깔리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목재가 정해진 규격대로 기계로 정확하게 잘리고 벽체랑 구조물이 늘 똑같은 품질로 척척 만들어집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평균 2채, 한 달이면 무려 40채까지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준비된 기본 설계 모듈을 고르기만 하면 딱 일주일이면 집 한 채가 완성됩니다. 현장에서 철근 세우고 콘크리트 붓는 과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빠른 거예요. 공간 제작소의 박정진 대표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요즘 건설 현장에 숙련된 기술자, 그러니까 숙련공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런데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듈러 주택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에서 기계 설비로 작업하니까 사람 손 타는 게 줄어들면서도 오히려 품질은 제조업 제품처럼 아주 균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집집마다 시공한 사람 실력에 따라 품질이 들쭉날쭉하던 게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어느 집이나 똑같이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나오던 건축 폐기물도 확 줄어들고요. 자재를 딱 필요한 만큼만 재단해서 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럼 냉장고랑 TV 만들던 삼성전자가 왜 여기 끼어든 거지? 이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삼성전자가 이 집에서 맡은 역할은 집을 직접 짓는 게 아니에요. 집 짓는 건 공간 제작소가 하고요. 삼성전자는 그 집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그 단계부터 자기네 AI 가전이랑 스마트싱스라는 솔루션을 집안에 심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새 아파트에 이사 가면 어떻게 하죠? 이사 다 하고 나서 냉장고 사서 넣고 에어컨 설치기사 불러서 달고 스마트 조명이니 홈캠이니 이런 거 사서 하나하나 벽에 붙이고 앱에 연결하고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전선 위치가 안 맞으면 벽을 뚫어야 되고 콘센트가 엉뚱한 데 있으면 또 공사를 해야 되고요. 스마트홈 한번 제대로 꾸미려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랑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삼성 AI 모듈러 홈은 그 모든 걸 공장에서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에어컨, 냉장고, TV, 히트펌프 보일러 같은 AI 가전에다가 스마트 조명, 홈캠, 도어캠까지 무려 20여 종의 연동기기를 집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디에 넣을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구장 규격이나 물 나오는 배수 위치까지 전부 가전에 딱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벽 뚫을 일도 배선 고민할 일도 없는 거죠.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QR코드 하나만 딱 찍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AI 홈이 작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공개한 쇼룸에 들어서면 대형 화면에 QR코드 하나로 완성되는 집이라는 문구가 딱 뜬다고 해요. 이 스마트 싱스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쇼룸에서 시연한 걸 보면요. 거실 벽에 붙은 작은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귀가 모드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냉방이 시작돼요. 반대로 외출 모드를 누르면 조명이 다 꺼지고 여러 가전이 알아서 멈추고요. 더 놀라운 건 안전 기능인데 연기가 감지되는 상황을 가정해 봤더니 집안 조명이 전부 붉은색으로 확 바뀌면서 공기청정기랑 에어컨이 강풍으로 돌아가고 주방 후드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화재 위험을 온 집이 다 같이 경고해 주는 거죠. TV랑 스피커,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음성으로 위험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경보 시스템이 되는 셈이에요. 삼성전자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결정에 아주 영리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이신영 그룹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비자들이 AI 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선택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 입장에서 AI 홈이라는 건 앞으로 먹고 살 미래 사업인데 이걸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진 상태에서 가전을 나중에 들여놓잖아요. 근데 모듈러 홈은 처음부터 모든 제품이 딱 탑재된 상태로 통째로 배송이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전시장이자 판매 채널이 없는 거죠. 집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삼성 쇼룸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 노리는 시장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오랜 고민이에요. 여기서 잠깐 시장 규모를 짚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이 1년에 약 2만 채 정도 돼요. 전체 주택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꽤 큰 시장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의 75%가 50대 이상이래요. 은퇴하고 나서 조용하고 독립적인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게다가 요즘은 층간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아이랑 반려동물이랑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30, 40대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독주택 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랑 달리 단독주택은 경비 아저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침입 걱정이 크고 창문이랑 마당, 현관이 외부랑 다 맞닿아 있어서 방범이 취약하죠. 게다가 화재나 누수 사고 걱정도 크고요. 여기다 냉난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신축 단독주택은 신축 아파트보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무려 1.7배나 더 쓴다고 하거든요. 특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시골 지역은 기름 보일러를 써야 하니까 난방비가 훨씬 더 나옵니다. 삼성은 바로 이 약점들을 AI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삼성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겪는 불편을 4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침입과 보안, 화재와 누수, 에너지 비용, 그리고 손님 초대, 이 4가지를 하나씩 AI로 풀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AI 도어캠이 문 밖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는 걸 감지하면 그 영상을 바로 거실 TV나 스마트폰에 띄워줍니다. 택배가 도착했는지 아니면 놔둔 택배가 없어졌는지까지 감지할 수 있고요. 위험한 상황이면 보안업체 S1에 긴급 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출동 서비스는 월 9,900원 정도의 구독 서비스로 운영돼요. 집안에서는 홈캠이랑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커버해줘요. 홈캠은 반려동물이 움직이거나 아기가 우는 소리를 감지해서 알려주고요. 반려동물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로봇 청소기를 조종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삼성은 이걸 가전 안전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있는 가전들이 다 같이 눈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화재나 누수도 마찬가지예요. 연기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이 오고 물을 쓰는 공간에는 누수 센서가 있어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목조주택은 구조상 누수에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이런 센서 기능이 그 약점을 딱 보완해주는 핵심 기능인 셈이에요.
냉난 방비 문제도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가 실시간으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보여주고 전기요금 누진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알아서 가전을 절전 모드로 바꿔줍니다. 여름엔 강한 햇빛이 들어오면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닫아서 실내 온도가 오르는 걸 막아주고, 겨울엔 반대로 블라인드를 열어서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HS 히트펌프 보일러라는 걸 쓰면 기존 기름 보일러보다 난방비를 무려 53%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60%나 낮추고요. 단독주택 살면서 겪던 불편함을 기술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실 그 얘기, 가격 얘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앞에서 30평에 1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요. 공간 제작소의 기본 목조 모듈러 주택이 평당 500만 원 정도예요. 30평이면 500만 원 곱하기 30평 해서 딱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AI 가전이랑 스마트싱스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평당 600만 원 수준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AI 홈 옵션까지 다 넣어도 30평 기준 1억 8천만 원 안팎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렴한 거냐면 기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주택의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물론 여기서 솔직하게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집 건물 자체의 가격이에요. 여기엔 땅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건물값에다가 내 땅값, 그리고 인허가 비용이나 기초 공사비, 집을 실어 나르는 운송비랑 크레인으로 조립하는 비용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천이면 집 완성이라는 말만 딱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건물 본체 가격이랑 실제 입주까지 드는 전체 비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그래도 건물값 자체가 이 정도로 저렴하다는 건 특히 이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짓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죠. 그리고 가격은 뭘 고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삼성이랑 공간 제작소는 베이직, 일반,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20평대를 기준으로 보면 베이직 가전 패키지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대, 프리미엄으로 확 올리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까지 됩니다. 100평대 쇼룸에는 삼성의 프리미엄 가전이랑 기기가 무려 1억 원어치나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고급스럽게 꾸미느냐는 정말 본인 선택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공장에서 찍어낸 집이라는데 진짜 튼튼한 거 맞아? 오래 살아도 괜찮아?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모듈러 주택에도 분명히 단점이랑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장에서 다 만든 집을 트럭에 실어서 현장까지 옮겨야 하잖아요. 이 운송 과정에서 진동 때문에 아주 드물게 골조가 살짝 틀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통째로 실어 나르니까 도로 사정상 크기에 제한이 있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조립하는 비용도 따로 들어갑니다. 또 규격화된 모듈을 쓰다 보니 완전히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모듈러 주택이 낯설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나 나중에 되팔 때 일반 콘크리트 집만큼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다만 이 부분은 시장이 커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렇게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니까 부실 공사 걱정이 적고 공사 기간이 절반 이상 확 줄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 장단점을 다 알고 나한테 맞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런 모듈러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만 뜨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놀랍게도 단독주택의 90% 이상이 목조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이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다고 해요. 새로 짓는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모듈러라는 거죠. 스웨덴은 워낙 춥다 보니까 단열 기술이 뛰어나서 이 조립식 집인데도 에너지가 거의 안 새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지어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도 오히려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공장 제작 주택이 인기가 많아요. 싱가포르는 아예 정부가 나서서 주택의 70%를 모듈러로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도 2018년부터 모듈러 건축물에 세금 혜택을 주면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뒤늦게 뛰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 세계가 이미 가고 있는 큰 흐름에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장, 사실 삼성이 처음 뛰어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라이벌 LG전자가 한 발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대결 구도인데요. LG전자는 이미 2023년에 LG 스마트 코티지라는 모듈러 주택을 처음 공개했고 2024년부터 실제로 팔아왔어요. 스페이스 웨이비라는 전문 업체랑 협업해서요. 처음엔 8평짜리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별장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점점 커졌어요. 최근에는 20평대 신제품 2종류를 추가하면서 라인업을 8종으로 확 늘렸습니다. 이제는 세컨하우스를 넘어서 실제 살림집, 기업연수원, 레저나 숙박시설 같은 상업용 수요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럼 삼성이랑 LG, 이 두 회사가 집을 파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두 회사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LG전자는 아예 집 자체를 완성품으로 통째로 팔아요. LG 스마트 코티지 안에는 LG의 AI 홈 허브인 싱큐온이랑 스마트 도어,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싱큐 앱 하나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죠. 가격을 보면 8평짜리 단층 모델이 1억 원, 16평이 1억 8천만 원 수준이에요. 최근 내놓은 22평, 24평짜리 신제품은 각각 1억 9,950만 원, 2억 3,35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LG는 이 신제품들이 기존 제품 평당 가격보다 최대 76%나 저렴해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다른 길을 갔어요. 삼성은 집을 직접 짓거나 자기 브랜드로 집을 팔지 않아요. 대신 공간 제작소 같은 모듈러 주택회사나 건축회사, 건설사한테 자기네 AI 가전이랑 스마트 싱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LG는 완성된 집을 통째로 판다면 삼성은 여러 집에 우리 AI 홈 시스템을 심는다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하면 삼성은 가전회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빌딩, 오피스, 숙박시설, 문화공간까지 아주 넓게 자기 시스템을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삼성이 직접 집을 지어서 팔면 오히려 다른 건축회사나 건설사랑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려서 그 회사들한테 가전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일부러 집은 직접 안 짓고 대신 모든 집에 자기 시스템만 넣는 영리한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한 채를 팔아서 큰 수익을 남기는 LG 방식과 여러 곳에 시스템을 깔아서 넓게 퍼뜨리는 삼성 방식. 같은 시장을 두고 두 라이벌이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들고 붙은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 대체 왜 가전회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집에 목을 매는 걸까요? 냉장고랑 세탁기 팔던 회사들이 왜 굳이 골치 아픈 건설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가전 시장은 이제 새로 사는 사람보다 낡은 걸 바꾸는 교체 수요에 기대는 성숙한 시장이 됐다. 하지만 집은 다르다. 무슨 뜻이냐면 냉장고나 TV는 이미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한 번 사면 10년씩 쓰니까 새로 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시장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삼성이나 LG의 플랫폼이 통째로 깔린 공간을 확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가전이 고장나면 당연히 같은 브랜드로 바꾸겠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 또 그 플랫폼에 연동되는 걸 사게 될 거고요. 스마트 싱스는 이미 370개가 넘는 파트너사, 4,700개가 넘는 기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팔면서 가전 한 세트를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추가 기기 판매, 아까 말씀드린 월 9,900원짜리 보안 구독 같은 서비스, 관리 서비스로 수익이 쭉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여러 대의 삼성 가전이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스마트 싱스를 계속 쓰게 되고 그렇게 삼성 생태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집을 다음 먹거리로 딱 찍은 겁니다. 가전을 파는 게 아니라 가전이 평생 팔릴 공간 자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듈러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한국철강협회 모듈러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24년에 약 5,600억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3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6배 넘게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에 이 시장이 16배나 커졌다는 조사도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35%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잠깐 유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짓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게다가 정부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모듈러 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3년 안에 누적 1만 채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딱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클레이턴이라는 회사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이랑 호주, 미국, 하와이 같은 곳에서도 사업을 검토하고 있대요. 게다가 지금은 단독주택 위주지만 앞으로는 4층 이상의 중층 건물, 오피스, 숙박시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최대 모듈러 건축회사인 유창 ENC랑 공동주택형 모듈러 주택을 개발하기로 손을 잡았고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랑도 공동주택시장 공략을 논의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을 넘어서 아파트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거죠. 여기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면 그림이 더 커집니다. 형제 회사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도 모듈러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은 레미안 넥스트 홈이라는 걸 선보였는데 이건 아파트 안의 기둥을 아예 밖으로 빼버려서 집 내부 공간을 서랍 채우듯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신개념 구조예요. 넥스트 라멘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요. 보통 아파트는 집 안에 기둥이랑 벽이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는 기둥을 밖으로 빼놓으니까 사전에 제작한 모듈을 블록처럼 채워 넣어서 집집마다 내부 구조랑 가구 배치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한 거죠. 삼성물산은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 서호주에서 모듈러 주택 투자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고 사우디 국부 펀드랑도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이랑 AI로, 삼성물산은 건설 기술로 그룹이 양쪽에서 모듈러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LG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LG는 아예 소비자가 직접 하룻밤 자보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 코티지에서 실제로 묵어볼 수 있는 죽산 모락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을 열었고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에도 신제품을 전시해 놨어요.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보고 자보고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싶게 만드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하룻밤 자보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LG는 아파트 시장으로도 파고들어요. GS건설이랑 손잡고 싱큐온을 자이 아파트 단지랑 연동해서 집 안가전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짓는 집엔 AI 홈을 통째로 심고 남이 짓는 아파트엔 솔루션으로 슬쩍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 장밋빛 그림에도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우선 단기간에 매출이 확 오르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 제작소 공장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한 달에 40채 수준이거든요. 8시간 1교대 기준으로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는 거죠. 삼성이 3년에 1만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이 목표를 채우려면 생산 능력을 훨씬 더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하면 결국 아파트를 떠올리잖아요. 단독주택 모듈러가 아무리 좋아도 아파트 선호가 워낙 강한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땅값 문제, 대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결국은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진짜 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리가 집을 사고 짓는 방식이 지금 근본부터 바뀌는 큰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이라는 건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현장에서 사람 손으로 힘들게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냉장고 만들던 회사가 공장에서 하루에 2채씩 집을 찍어내고 그 안에 최첨단 AI까지 심어서 일주일 만에 여러분 앞에 배송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30평짜리 번듯한 집이 건물값 기준 1억 5천만 원. 여기에 AI 홈까지 얹어도 1억 8천만 원. 물론 땅값은 따로 들지만 집 짓는 데 드는 시간과 돈,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렇게까지 확 줄여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변화죠. 냉장고 만들던 삼성이 집을 찍어낸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신기한 뉴스 하나가 아니에요. 가전회사가 이제 제품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판매하는 시대, 그리고 집이라는 게 하나하나 손으로 짓는 작품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으로 바뀌어가는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인 거죠. 스웨덴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당연한 일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뒤엔 어쩌면 우리도 온라인으로 냉장고 주문하듯이 집을 주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집은 짓는 거라는 말 자체가 옛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집은 사는 거가 아니라 집은 주문하는 거가 되는 세상이요.
오늘은 냉장고 만들던 삼성이 어떻게 집을 찍어내게 됐는지, 그 1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정체부터 스마트싱스라는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독주택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삼성과 LG의 치열한 경쟁, 이 집의 진짜 장단점, 마지막으로 이게 바꿔놓을 우리 삶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집에 대한 상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이 모듈러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삼성과 LG 중 누가 웃게 될지,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집을 주문해서 사는 날이 올지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